어제 당은 제게 컷오프를 통보했습니다. 당이 대구를 버렸습니다. 이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시 탈당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울러 무소속 후보로서 남은 선거 준비에 매진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홍일학 의원은 험지 중의 험지라는 대구에서 출마한 예비 후보입니다. 그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홍일학 의원에 대한 당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할 이슈가 많은데요.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권 개공교수,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신은숙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당이 대구를 버렸다. 결국 홍일학 의원이 아마 탈당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험지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최고의 험지인 예. 대구에서 이번에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구 출신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인데 본인조차 이 공천을 탈락시키는 이러한 조치는 결국 당이 대구를 버렸다. 즉 당이 전국 정당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시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어서 가장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동진 정책, 이 영남 쪽으로 당시를 확장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전국 정당화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일학 의원을 지난번에 지난 2012년 총선 때 비례대표를 공천한 이유도 대구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아주 중대한 시기, 지금 목전에, 총선을 목전에 두고 홍일학 의원을 공천 탈락시킨 것은 스스로 대구에 대한 중요성을, 전략적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러고 사실 김부겸 의원도 굉장히 격앙된 거 아닙니까? 예? 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분노와 모욕감을 누리며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홍일학 의원이라도 옆에 있어서 같이 이 말하자면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미지라도 좀 이 주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좀 더 인식시키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이제 혼자 남은 셈만 합니까? 그런데 당에서 사실은 홍일학 의원을 당에서 컷오프하는 의미가 뭔지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쪽이라면 또 모르지만, 아니 대구에서 그 험지에서 홍일학 의원이든 누구든 과감히 내가 나가겠다, 또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동안에 저분이 이제 비례대표로서 말이죠, 거기에서 텃밭을 갖고 왔거든요. 그 노력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대구를 그야말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라는 거 의미가 없는 지역 아니냐. 근데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마 저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 김부겸 의원도 이미 탈당을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일학 의원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구제해 줄 건 아니잖아요. 다시 구제해 줄 것 아니면 이미 여기서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구제해 줘라. 아니면 나도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 말은 이미 구제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김부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만 탈당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부겸 의원이 지금 야당의 당직을 가지고 세 번째 대구에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만 이기면 어떻게 보면 대권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인데,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을, 대구 분들을 만날 때마다 김부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지 않습니까? 야, 후보 사람 참 좋은데 당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듣는다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저 이번에 한번 뽑아주시면 우리 당이 이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걸 쏟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홍일학 의원, 대구 출신 의원을 그냥 내쳐버리니까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지금 대구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역풍이 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당에다가 강하게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그런 대구에서 부는 야당에 대한 역풍을 나름대로 잠재워 보겠다는 그런 거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가 만약 이번에 당선돼서 오는 그 과정이 실제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구란 지역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박 마케팅이 지금 바람이 잘 안 먹혀 들어가서 지금 여당 내에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의원이 야당이 만약에 당선되는 형국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상당한 후폭풍이 여당한테도 알겠습니다. 상당한 타격이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대 일리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김문수 그쪽 후보죠. 전 지사한테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추격당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유권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인식까지 들어가면 적어도 당에 대한 지지도 확 떨어질 수 있거든.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돼서 다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혹시 당선 자체를 기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홍 의원처럼 탈당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꼭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사실은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영입 가능할 수 있는 의원은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송호창 의원 아니겠어요? 사실 송호창 의원이죠. 송호창 의원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국민의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도와서 2012년 진신 캠프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한 축을 이뤘던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2012년 본인이 출마했을 때, 가천 의왕이 출마했을 때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정치도 시작하지 않았던 안철수 대표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서 사실 당선을 시켜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상당한 은혜를 입은 그런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창 의원이 지난 탈당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를 안 따라감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천군만마의 도움을 준 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어떻게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전혀 정무적 고려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창 의원이 탈락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객관적인 성적표에 따라서 일종의 저성과자라는 이 낙인이 찍힌 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손을 내밀고 싶어서 데리고 가고 싶어도 일단 저성과자, 비인기자로 사실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서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좀 영입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그러잖아요. 국민의당에서 이삭을 주려는데 이삭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많이 생길 수 글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에 10명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의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요? 전정희 의원. 전정희 의원.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그분도 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과연 지금 국민의당에 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뭐냐면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원내 교섭 단시 만드는 거죠. 근데 송호창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좀 말하자면 배신하고 그랬다지만 또 송호창 의원으로서 안 따라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전번에 대선 중도 포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너무 실망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서로가 이제 비긴 셈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호창 의원 데려가면 그다음 박지원 의원하고 최재천 의원만 모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거든. 아마 그런 식으로 최재천 의원 절대로 안 간다 그랬으니까. 누가요? 최재천 의원은 그런데 정치인은 절대라는 말은 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만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 구성해야 총선이 4월 13일에 있는데 결국 2달도 못 갈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30석, 40석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10석 미만으로 떨어졌을 땐 이삭죽지당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길게 보고 장래를 본다라면 이삭죽기는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